안녕하세요.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현재 외국인과 기관 연기금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코스피 지수가 2,000선을 중심으로 등락하고 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3대 지수가 모두 1% 미만으로 하락하면서 전날의 상승분을 반납하기도 했는데요. 이 시각 일본 니케 지수 3% 이상 빠지면서 14,000선을 내주고 있습니다. 이 달러엔이 100엔까지 내려오면서 오늘은 전기전자와 자동차, 전차 군단이 강세를 띠고 있는데요. 이렇게 대형주 중심으로 시장이 움직이다 보니 오늘도 코스닥 지수는 잠시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출발 증시와이드 어떤 내용 준비됐는지 확인하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세한 수급 상황은 신한 PWM 압구정센터의 박재민 PB팀장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연기금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오늘까지도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가 좀 빠져서 우리도 함께 영향을 받는 건 아닐까 걱정했었는데 양호한 수급이 이어지고 있네요. 네, 일단은요, 말씀하신 대로 오늘 기관과 외국인 역시 쌍끌이 매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좀 우려시 되는 게요. 어제도 굴구루 업종을 어제 좀 샀다면은 어제도 전차 군단에 좀 집중된 외국인 매수세였는데요. 어제 채권 시장에서 외국인이 4조 원을 팔았거든요. 거의 사상 최대 금액을 하루 만에 뺐고요. 미국 시장도 밤사이 국제 시장에서 상당히 거의 투매가 발생했습니다. 거의 사상 최대 거래량이었는데요. 이런 것들이 발생한 이유는요. 결국에는 전날 발표된 미국의 주택가격 지표랑 소비자 신뢰 지수 그런 지표들이 좋게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출구 전략이 6월 연준의 회의부터는 가셔야 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두려움이 다시 나오기 시작한 거고요. 그로 인해서 유럽 증시도 폭락을 했죠. 그러니까 하루하루 좀 상당히 변동성이 이제 심해지는 시장이 계속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엔화도요. 오늘 아침에 100.8엔까지 다시 떨어졌다가요. 지금 101.5엔까지 가파르게 또 올라오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어제 102.5엔까지 올라갔던 엔화가요. 지금 약세였던 게 강세로 하루 만에 또 원빅 100픽 이상이 떨어지는 그랬다가 또 장중에 50픽을 올리는 이런 변동성 한율 쪽에서도 나오고 있고요. 채권 시장에서도 나오고 있고 주식 시장은 지금 국내 시장 사실 어제랑 똑같이 좀 견조한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지만 삼성전자에 집중되는 외국인 매수세가 결국에는 지수를 방어하기 위한 어떤 외국인의 선물 옵션 합성 전략일 수밖에 없다는 거 이런 점을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338억은 사지만요. 전기전자 업종으로 425억을 삽니다. 즉 삼성전자랑 일부 IT 업종을 빼고서는 다른 업종은 거의 사지 않는다는 거고요. 가장 많이 파는 게 뭡니까? 어제에 이어서 통신업종을 73억 팔고 있고요. 기관도 통신업종을 돌아섰습니다. LG U+가 지금 4%대 폭락을 하고 있고요. SK텔레콤 어제 5%대 넘게 빠졌는데 오늘 장중에 2.4%, KT도 1.6% 낙폭을 확대하는 모습입니다. 결국 기관과 외국인이 그동안 고배당률 그런 저퍼주들에서 아니면 고배당률 이런 것들을 노렸다면은 미국 시장도 최근에 어떤 출구 전략 그런 것 때문에 배당을 보고 투자했던 배당주들이 밤사이에서도 폭락했었고요. 전날도 상당히 하락폭이 짙었었는데 그런 것들이 한국 시장에서도 똑같이 반영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어제는 전기가스 업종이 많이 빠졌죠. 3%대. 오늘 통신업종이 2.47% 빠지고 있거든요. 어제에 이어서 이틀 만에 통신업종이 거의 7%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업종의 하락인 가운데 상승하는 업종은요. 전기전자, 운수장비만 소폭 상승하고 있죠. 운수장비, 자동차 업종은 기관이 사주고 있고요. 100억 정도. 전기전자는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를 집중해서 외국인이 400억 넘게 사고 있기 때문에 지수가 그래도 견조하다. 하지만 업종별로 보시면요. 빠지는 업종이 더 많죠. 어제 분위기가 사실 상당히 좋았다면 오늘은 상당히 좀 어제는 공격이고 오늘 수비다 뭐 이런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수비에 성공을 하려고 결국엔 전차 군단을 올린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 어떻습니까? 어제까지 분위기 좋았는데요. 오늘 지수는 큰 폭의 하락은 안 나옵니다. 1.23포인트 빠지고 있는데
수급이 다시 또 바뀌었습니다. 개인이 139억 사고 있고요. 외국인 기관 78억, 48억 차익 매물을 내뱉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시장은요, 코스닥은 어쨌든 개별주, 실적주들 위주로 계속 진행될 수 있는 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수는 중요하지 않다고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개인만이 사고 있지만 그 안에서도 개별적으로 보면 외국인 기관이 사는 어떤 실적주들, 꼭 코스닥이 아니라 코스피 내에서도 중소형주 내에서 상당히 실적이 좋은 것들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 우상향의 진행을 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외국인이 매수하더라도 전기, 전자 그리고 삼성전자만 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우려스럽다라는 말씀 들어봤는데요. 이 출구 전략 우려가 좀 더 불거진다면 오늘은 더 수비적인 방어적인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오늘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사실 2000선, 그러니까 많이 오르면 코스피 200 기준 260 정도라고 했는데 거기서 약간 오버슈팅이 됐습니다. 항상 그 저항선과 지지선을 이제 제시하더라도요, 그 이상으로 반대 세력을 죽이기 위해서 조금 더 오버슈팅, 밑으로 갈 때도 조금 더 하향 슈팅 되는 게 항상 주식시장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2000선을 넘어섰지만요, 제가 어제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상승 랠리를 잠깐 한다면은 전차군단 위주로 한 2030포인트, 연초 2040포인트 그 정도의 약간 미달하는 그런 수치까지 일시적으로 올라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형주들의 실적을 바라봤을 때는, 즉 2분기 실적 시즌이 7월 초부터 다가온다. 그리고 6월 중순에 컷오프 유칭 데이를 또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다. 즉 올라가기에는 한계가 부딪힌다. 그렇지만 또 내려가기에도 유동성의 힘으로 막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한계가 부딪힌다 했는데요. 그 유동성, 즉 유동성이 막아줬던 거는 그동안 전 세계적으로 특히 미국의 연준의 힘이 컸었는데요. 이 출구 전략이 가시화가 정말 된다면은 유동성이 결국에는 없어지는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어제 채권 시장 폭락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채권 시장에서 외국인이 하루 만에 4조 원을 매도를 쳤다. 그리고 미국에서도요. 지금 밤사이 일어났던 일이 왜 고배당주가 많이 빠졌냐면요. 그런 것들을 많이 팔고요. 주식 쪽을 팔고 채권 쪽으로 이렇게 상당히 앞으로 투자를 해야 되느냐. 물론 채권 시장에서 큰 폭의 어떤 매도가 있었지만 주식도 같이 팔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레이트 노테이션은요, 원래는 양준의 양적 완화 그리고 전 세계적인 유동성이 일어나면은 그동안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채권 시장과 주식 시장이 같이 동반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주식과 채권이 다시 옛날로 돌아간다면은 어느 한쪽이 되면은 어느 한쪽이 안 되는 그런 시장이 연출될 수 있다. 근데 만약에 출구 전략이 나오면은 채권 시장이 일시적으로 조정은 받겠지만 다시 자금은 채권으로 이동할 거고 주식은 안 될 것이다. 즉 그레이트 로테이션에 어떻게 보면 반대 해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런 것들도요, 출구 전략이 정말 나오는지 조기에 집행이 되는지 아니면 올해는 그냥 넘어갈지에 따라서 좀 상당히 분위기는 많이 바뀌겠지만 미국이 최근에 지표가 계속 좋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에요. 다음 달 6월 7일 날 발표될 그 미국의 비농업 부분 고용 지표를 미리 알 수 있는 부분인데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되죠. 이 부분이 상당히 주목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 부분마저 오늘 30만 건 초반대나 그 이하로 나오게 된다면 달러 강세가 초강세가 나올 거고요. 그로 인한 연준의 출구 전략은 정말 되지 않겠냐. 심지어는 비둘기파죠. 연준의 비둘기파 의원이 자신의 어떤 이제 인터넷상에서 발언을 한 게 어저께 이슈가 됐었는데요. 미국의 경제 지표가 좋아지면 출구 전략을 집행할 수밖에 없다. 이런 발언을 해가지고 오히려 미국 시장이 심지어 더 떨어진 그런 이유가 또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들을 미리 예측하기엔 상당히 좀 힘든 그런 어떤 여건이고요. 사실 그래서 돌아가는 분위기를 좀 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2000선, 코스피 2000선은 밸류에이션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이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요, 엔화 변동성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원빅식 유세. 원빅이라는 건 거의 달러당 엔이 1엔 한 100핍이거든요. 핍스로는요. 100틱이 왔다 갔다, 호가가 100틱이 왔다 갔다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큰 변동폭입니다. FX 마진 거래 하시는 분은 알겠지만 거의 한 계약을 하면 반대 매매가 나갈 수 있는 추가 증거금이 들어와야지만 유지될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하루하루 위아래로 나오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니케이 증시도요. 오늘 아침에요 3% 가까이 폭락을 했다가요 지금 또 1%대로 다시 또 올라오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그런 식의 움직임 일본의 변동성도 커지고 있고요 미국의 변동성도 출구 전략으로 커지고 있고 한국 증시는 월말 윈도우 드레싱 효과 때문에 지금은 그런 변동성이 나타나지 않지만 이 월말 효과가 끝나게 되면은 또다시 외국인의 선물 움직임에 의해서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상당히 중요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건요. 어저께요. 이제 이런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통신주가 하락하고요. 최근에 유틸리티, 전기가스 업종이 하락하다 보니까 결국엔 기존에 올리던 방어주를 때리고요. 방어주 배당주를 때리고 안 됐던 민감주를 사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오늘 보십시오. 삼성전자, 현대차, 전차군단 제외하고서는요. 그다지 많이 오르는 게 없습니다. 물론 보험업종 일부 좀 오르긴 하는데요. 화학업종, 그리고 철강업종, 조선해운, 우리의 딜레마죠. 계속 부진아들, 그 중국을 겨냥해서 부진아들인데요. IMF에서 중국의 GDP 성장률을 또 컷을 했습니다. 상당히 하향 조정했고요. OECD에서도 세계 경제 성장률을 낮추는 보고서를 어젯밤에 내놨는데요. 한국은 올해 성장률이 또 3%도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결국엔 경기 민감주 대형주는 올랐을 때 따라가면 추격 매수 꼴이 되고 편입을 하게 되면 수익을 내기보단 물리기가 상당히 쉬운 꼴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면은 역시 민감주와 방어제 포트가 변화가 되는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방어주를 때리면서 민감주를 잠깐 실어서 수익을 메이저들이 내고 싶었던 거고요. 변화가 일어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배당주 그리고 방어주도요. 그동안에 상승 내리를 많이 했던 것들은 미국 시장에서도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투자도 지금은 좀 상당히 보수적으로 해야 될 때다. 즉 지수상으로 봐도 업종별로 종목별로 봐도 상당히 현금을 좀 더 추가적으로 많이 가져가는 게 낫지 종목을 공격적으로 베팅하기에는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이런 지수대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오늘 전략까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신한 PWM 압구정센터의 박주민 PB팀장과 함께했고요. 자, 이어서 선물시장 동향과 흐름 전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물왕 주쌤, 썬플러스 김도영 멘tor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혼조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까? 네, 현재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해외 증시의 눈치 부분이 필요했었고 또한 또 다른 모습 속에서는 아무래도 우리나라 자체적인 수급적인 특징이었겠죠. 전일 같은 경우 우상향 쪽으로 강하게 올려주었고 양쪽 시장 모두 다 유가증권 시장, 코스닥 시장, 선물 시장, 옵션 시장 모두 다 외국인들 올레를 외치면서 우쪽으로 바이코리아를 외쳤습니다. 그 부분에서 해외 증시 쪽에서 갑작스럽게 핑계김을 만들면서 조정 양상을 만들다 보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형국 속에서 외국인들은 일단은 나쁜 표현으로 한다면 결국은 꼬드빙 현상을 가지고 나서 추격 매수가 들어오게끔 유발을 하고 자신들은 빠져나가야 되는 한 머리 쪽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 변동주범 역시 개인들의 포지션에서 발생이 되고 있지만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소폭이나마 매도 우위 쪽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현재의 모습 쪽에서는 철저하게 위쪽으로 완전히 강하게 가려고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삼성전자와 현대 기아차를 이용한 선물 쪽의 우상향 쪽에 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은 살짝만 위쪽에서 눈치를 보면서 전반적으로 조정 준비를 하기 위한 꼼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전체적인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거의 매도 우위가 전환되었었다라고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막 기관계 쪽에서 금융투자 쪽에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것은 금융투자 쪽에서는 신규 포지션들이 거의 다 정리가 되었고 이제는 누적 포지션을 가지고 포지션을 좀 더 정립화시키는 단계다라고 바라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2000포인트에 대한 심리적인 저항세를 원착을 하다 보니까 금융투자 쪽 창구를 통해서부터 2000포인트를 강력하게 좀 지켜내고 이번 추세의 상단을 좀 올라갈 준비를 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기관계 쪽에서 연기금만의 자금이 많이 있고 또한 집행 여부가 있기 때문에 현재 금융투자 쪽에서 6월 동시 만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는 양 매수 장세가 좀 연출되고 있기 때문에 한계점이 있다. 그렇다면 올라갈 수 있는 힘도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고 바라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프로그램 쪽으로 우리나라의 초반부의 동향을 보면요. 프로그램을 가지고 지금 아무래도 기관 쪽에서 매수 매도가 반복되는 플레이를 보면 차익 쪽에서 매수를 땡기면서 위쪽으로 우상향 해주는 주범의 주포 역할을 좀 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비차익 쪽에서 출발께 푸싱이 돼야지만 시장이 어제처럼 어제 오전 전략, 오후 전략
전략 모두 다 맞아떨어진 것처럼 이것은 프로그램 영향력에서 상당히 로봇적인 플레이가 좀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만큼 나쁘게 표현하지만 자금력의 싸움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차익 쪽에서 매도 압박 부분이 확대가 되다 보니까 현재는 시장이 지루한 장세 쪽으로 가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결론을 한번 내보면요. 이 시간 선물 시황 부분 쪽에서 놓고 봤을 때는 금일 오전장에서는 일단은 우상향 간다라고 바라보시면 좋겠고요. 그 속에서 결국 찌그란 장세 쪽을 가지고 있다가 오후장에서는 외국인들이 수급의 키를 가지고 매도가 확대가 된다라면 한 머니 쪽으로 들어왔던 전일 미결제를 증가시키면서 들어왔었던 매수분들의 청산성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조정 신호탄을 하나를 핑계김에 만들 수 있다라는 거 열어두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금일 대응 전략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분봉 갭 보정 차트로 설정을 해서 본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현재 기준에서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겠죠. 앞에서 수급적인 측면에서 현재 관망을 보고 위쪽 상단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은 눈치 핑계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그 여파 쪽으로 놓고 본다라면 외국인들의 매도가 확대가 되면 될수록 우리는 자신 있게 매수로 대응하기보다는 큰 그림을 놓고 봤을 때는 오늘 이 속임수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끝까지 짜내는 모습이 좀 깨끗하지는 않은 모습이니까요. 그 부분을 살펴본다라고 했을 때 고점 매도 전략을 외국인의 포지션을 가지고 따라다니자라고 말씀드리겠고요. 현재 밴드 쪽에서의 옵션 쪽인 트레이딩 자체는 오늘은 무시를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가장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오전에 위쪽 상단으로는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매수를 들어가게끔 추세가 전일의 추세가 유지되게끔 들어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옆으로 횡보를 하고 나서 우상향 계단식의 횡보 장세를 해서 추가적인 상승 발판을 만들었는데요. 이것을 분명하게 추세적으로 빠르게 전환시키지는 않으려고 하겠죠. 그 모습을 본다라고 한다면 아쉬운 부분 쪽이 도래되기는 하지만 오후장에서 밀어냈던 포지션들이 좀 억지성이 좀 있었다라는 거겠죠. 그 여파 속에서 하지만 오전장에서 들어올렸었지만 한계치에 위쪽 상단을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요. 이 모습을 놓고 본다라면 262.35 부근을 정확하게 오늘 오전장의 고점 부분에 저항을 맞는다라고 한다면 단기 눌림 조정을 열어두면서 고점 매도 전략을 피겠고요. 그렇다면 자리 변곡점으로만 위쪽 상단 눈치채셨죠? 빨리 적으셨으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262.35로 설정을 하겠고요. 종가상 262.35 들어 올리지 못하면 결국 우리나라 시장은 해외 증시와 전혀 상관없이 조정포로 좀 갈 수 있다라는 거 살짝 눌린다라는 정도만 열어두시면 좋겠고요. 아무래도 동시만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변동성 확대되는 어이없는 장세가 연출될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자산, 자신의 계좌를 잘 유지하고 있는 자만이 실제로 승부수를 띄워야 될 자리에서 제대로 된 전략을 필 수 있다는 거 열어두시면서요. 중간밴드 261.40으로 설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준에서는 오전 출발과 함께 지지력이 좀 나왔었고 또한 그리고 오후장에서 오전장, 오후 부분이겠죠. 10시가 넘어가면 12시 현재 부분에서 오전장에 오후로 들어간다라고 저희는 표현을 좀 쓰는데요. 이런 부분을 본다면 지지력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오전에는 좀 지키려고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차하면 이 부분 속에서 청산성으로 빠르게 매도 압박이 확대된다면 빠르게 깨질 것 같은 경우니까요. 이 부분에서 오늘은 자신 있게 매도 추격 따라가도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요. 하단 밴드 260.05까지 설정을 하시면서요. 밴드 쪽으로는 오늘 조심스럽게 큰 그림상은 조정 열면서 고점 매도 전략가가 현명한 투자자고 계좌를 한 틱이라도 열 틱이라도 수익 낼 수 있는 투자자다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외국인의 매도가 확대됐는지 살펴보고 대응해보자. 오늘의 변곡자료도 짚어주셨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샘플러스 김도영 멘토였습니다. 네, 오늘장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상승폭을 줄이면서 현재 보합권에 움직이고 있는데요. 전문가가 선정한 오늘의 업앤다운 특징 종목 만나봅니다. 네, 먼저 오늘의 업종목입니다. 웅진케미컬, 액면 병합부 변경 상장된 첫날 상한가로 직행했는데요.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면서 1,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PS텍,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죠. 대장주인 옴니시스템에 이어서 PS텍도 현재 6%가량 오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홈캐스트입니다. 셋톱박스 전문 업체인데요. 태국 1조 원 시장 진출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면서 주가도 역시 6%가량 오르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다운 종목입니다. 먼저 효성이 3% 이상 좀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부재 피난처로 역외 탈세 거래 혐의가 불거졌죠. 국세청의 새 조사 소식에 주가는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양입니다. 현대백화점 동양 매장 인수 포기 소식에 주가가 6% 이상 좀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갤럭시 S4인 인프라웨어가 5% 이상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임원들이 고점에서 동시에 매도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에는 악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업종목에 대한 대응 전략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KTB 투자증권의 김근호 과장과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업종목 대응 전략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가장 먼저 이 웅진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 액면 병합 후에 첫 거래일이었는데 상한가로 직행을 했고요. 지난 3월 적정 유통 주식수 유지를 위해서 주당 500원의 액면가를 5,000원으로 병합키로 결정을 했고, 그리고 또 지난달 30일 매매 거래가 정지된 이후 한 달 만에 또 거래가 재개됐습니다. 주식수는 이 병합 전에는 4억 6,364만 주에서 병합 후에 4,637만 주로 줄었고요. 일단 거래가 액면이 병합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상승폭이 나오는 것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일단 내일에 대한 주가 흐름을 좀 판단해야 되는 부분이 나왔고, 일단 갭상한가로 직행을 했는데, 내일 일단 갭상승 패턴이 어느 정도는 좀 예상이 되는데, 만약에 내일 갭상승이 된다면 한 번쯤은 익절해야 되는 구간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좀 주가 흐름을 지켜봐야 되는 자리가 아닐까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회사에 대한 이슈나 뉴스보다는 일단 그런 어떤 이 액면 병합에 대한 이슈가 가장 컸다. 1분기에 또 실적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좋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 종목은 PS텍입니다. 최근에 이 블랙아웃이라고 하죠. 이 전력 비상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슈들이 나오고 있는데, 가장 최근에 좀 테마 중에 가장 강한 테마가 아닐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 추가 상승에 대한 부분은 가능해 보입니다. 일단 스마트 그리드주 전반적으로 이 전력 수급에 대한 불안, 아직 여름이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전력 수급이 불안정하다. 만약에 이 7월달, 8월달 들어선다면 이 전력 수급에 대한 불안감, 이 부분이 더 커지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리고 싶고,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이 스마트 그리드 관련된 종목들은 이 여름철 내내 좀 이슈화될 가능성이 커지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 자리는 오늘 신고가가 나왔지만 추가 상승은 좀 가능해 보이는 자리다. 그러나 너무 공격적으로 따라붙으시기보다는 장중이라도 조금 차분한 대응이 필요한 종목이 PS텍 아닐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거래량과 신고가 굉장히 의미 있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 종목은 이 홈캐스트입니다. 사실 이 셋톱박스 관련된 종목들이 연초에 굉장히 좀 좋은 주가 퍼포먼스를 냈었습니다. 그 이유가 대부분 밸류에이션 매력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 셋톱박스 관련된 시장이 지속적으로 좀 성장 가도를 달릴 수 있는 부분들, 그 이유가 이 해외 매출 쪽이 좀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일단 홈캐스트 같은 경우에는 태국 시장에서 1조 원 시장에 대한 진출 기대감이 이 최근에 횡령설 이런 부분들을 좀 뒤집는 어떤 이슈를 좀 작용하는 것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 홈캐스트 같은 경우 이번 달 초에 이 경영진 횡령설에 대한 어떤 이 검찰의 수사 이런 부분들이 주가를 굉장히 좀 급격하게 하락시키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요. 일단 이런 부분들, 안 좋은 부분들이 있었지만 이런 부분들을 좀 덮어줄 수 있는 좋은 소식이 간만에 좀 나왔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사실 물론 동남아 시장보다는 셋톱박스 업체들이 미주 시장이나 유럽 시장을 공략하는 부분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태국 시장에서의 어떤 큰 마켓에 있어서 홈캐스트의 어떤 공략 이런 부분들을 좀 주목을 해주시고요. 일단 바닥권에서 턴어라운드가 가능해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는 조심스럽게 좀 접근은 해봐도 되지 않을까. 그러나 역시나 이 횡령설에 대한 이 부분이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발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도 여담으로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업종목에 대한 대응 전략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대응 전략 살펴볼 텐데요. 오늘 순서는 유진투자증권 석관동 지점의 안상현 대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효성 역외 탈세 혐의가 좀 주가 발목을 잡고 있네요. 네, 지금 효성이 여기에 탈세 혐의로 그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았다는 소식이 좀 내림세고요. 한 1,600원 정도 지금 내려서 58,800원 정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최근 불거진 그 대기업 역외 탈세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그 국세청의 조사 대상에 그 효성이 포함되면서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지난 29일 국세청은 그 서울 마포구 공덕동 소재 효성 본사에 그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사국 직원들과 중부지방국세청 조사국 직원들을 파견해서 세무조사에 현재 들어간 상황이고요. 그 내용은 효성은 해외에서 벌어들인 그 수입을 홍콩, 싱가포르 등 해외에 있는 법인을 통해서 누락해서 거액의 세금을 내지 않는 역외탈세 혐의를 현재 받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이러한 혐의에 대해서 지금 조금 그 애널리스트들이 분석한 거를 보면은 그 조성래 회장의 막내 동생 조웅래 DSDL 회장이 그 조세 피난처의 그 페이퍼 컴퍼니 설립과 관련된 세무조사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조웅래 DSDL 그 회장은 1980년에 효성과 계열 분리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예전에 한국타이어 계열 분리와 비슷한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조웅래 DSDL 회장의 비자금 관련 사항은 그 효성과는 무관하다. 따라서 그 효성 세무조사 관련의 영향에는 그렇게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런 상황들이 세무조사라든지 이런 상황들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다른 기업을 통해서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효성이 이런 세무조사 카테고리 안에 지금 테마에 좀 편입이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비중은 지금 올라올 때 좀 비중을 좀 축소하는 전략을 피시는 것이 좀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다음 종목은 동양인데요. 동양은 현재 85원 정도 떨어져서 한 124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그 내용은 동양매직의 본입찰이 29일에 마감된 가운데 그 유력 인수 후보로 거론됐던 업체들이 줄줄이 좀 불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가장 컸던 곳이 29일 그 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은 동양 매직 매각의 유력 인수 후보로 거론됐던 그 현대백화점이랑 그 KTB 프라이빗 에쿼티 팀 그 이쪽이 한 군데였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KT 렌탈이랑 귀뚜라미가 그 본입찰 참가를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본입찰에는 교홍그룹이랑 신한금융투자 그 파트너와 그리고 일본 파르마그룹 이 두 곳만이 인수에 참가를 했고요. 그 유력 인수 후보 잇따른 포기는 그 동양매직 매각 가격에 대한 시각차 때문으로 좀 보이는데요. 그 동양매직의 시장 예상 가격은 한 2,500억 원대이고요. 그런데 그 매각 주관사인 골드만삭스가 동양그룹과 계약 당시 약속한 금액이 약 4천억 원 정도로 최소 한 1,500억 원 정도 차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매각에 대한 그런 흐름이 자세하게 순조롭게 돌아가지 않을 가능성이 나타나면서 동양그룹의 그 유동성 문제가 또 불거지는 것 때문에 지금 현재 마이너스 6.4% 정도 빠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봤을 때는 단기적인 악재가 출현했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매각에 대한 그런 실망감이 단기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좀 비중을 축소하는 전략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종목, 다음 종목은 인프라웨어입니다. 그 인프라웨어가 현재 900원 떨어져서 한 5.39% 떨어진 15,8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내용은 그 인프라웨어 임직원들이 그 고점서 동시 매도를 했다는 내용 때문에 현재 빠지고 있고요. 그 금융감독원의 전자 공시 시스템에 따르면은 강 사장이 그 16일부터 21일까지 10차례에 걸쳐서 그 보유 주식 59,900주를 장내 매도를 했고요. 처분 가격은 14,650원에서 15,300원까지 좀 다양한 상황입니다. 그 이번 주식 처분으로 7억 5천만 원 정도를 현금화했고요. 보유 주식 수는 100주로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김경남 부사장이라든지 김동석 부사장이 각각 보유 주식 25,539주랑 25,000주를 매각해서 3억 원이 넘는 현금을 거머쥔 상태이고요. 이우재 부사장 역시 3,670주를 장내 매도해서
600만 원 정도로 현금화했고 보유 주식이 0이 됐습니다. 이러한 지금 인프라웨어가 이전에도 크게 하락했던 이유가 굉장히 이런 대주주라든지 경영진들의 보유 주식 매각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좀 신뢰를 잃었던 부분인데 이번에 한 번 더 매도가 나오면서 신뢰를 한 번 더 잃게 되면서 오늘 좀 급락이 나온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지금 수급적으로 봤을 때에도 기관계들이 좀 강하게 매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관망을 하시면서 비중 축소도 조금은 해봐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 다만 그 인프라웨어가 2013년도 예상 실적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관망은 하면서 지켜봐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인프라웨어 실적 전망은 좋지만 단기 악재가 나왔기 때문에 좀 관망으로 대응해보자라는 말씀까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유진투자증권의 안상현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네, 앞서 일부 전문가들 제시했던 투자 전략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어떤 의견들이 있었을까요?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먼저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는 외국인 매수 강세 여부 및 엔달러 추이를 주목하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플래닛 투자연구소 황규섭 팀장은 외국인의 연속성 확인하자, 역시 외국인의 수급에 포커스를 맞추셨죠. 네, 하나대투증권 은평지점의 정명권 연구원, 형 코스피가 잘 나가야 코스닥 아우도 좋다라는 의견이었고, KDB 대우증권의 홍성구 센터장님, 코스피 1900에서 2000포인트 박스권, 내수주, 건설, 금융주에 주목하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자, 끝으로 신한금융투자 박재민 PB팀장은 아직은 실적주 위주로 접근해보자라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네, 오늘은 IM투자증권 영업부 정형훈 팀장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외국인 수급에 집중하자라는 의견을 2분 정도 내셨는데요. 어느 정도 공감하시는지요? 네, 저도 개인적으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외국인 매수에 좀 주목하자라는 의견에 가장 좀 공감을 하고 있고요. 역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과연 계속해서 2,000포인트 이상에서도 외국인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유입될 것이냐,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정영훈 팀장님도 이 외국인의 매수 여부에 좀 더 집중을 해보자라는 의견이셨습니다. 자, 전략 들어볼게요.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네, 우선 지금 이제 코스피 지수 2,000포인트를 넘어섰습니다. 지금 현재 전략은 어떻게 보면 딱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겠는데요. 역시 2,000포인트에서 차익 실험 관점으로 대응을 할 것이냐, 아니면 2,000포인트 이상을 보고서 매수 대응을 할 것이냐 여부일 텐데요. 상당히 좀 2,000선 포인트에 대한 안착 여부가 어느 때보다 좀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글로벌 지금 경기 회복에 대한 좀 불확실성이 좀 계속해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 전일 같은 경우에도 미증시가 왕적 완화에 대한 어느 정도 좀 악재가 좀 나오면서 이 부분 때문에 상당히 좀 시장 상황이 좀 좋지 못한 상황인데, 역시 국내 증시도 당분간 역시 좀 이러한 좀 글로벌 증시에 좀 영향을 좀 미칠 것으로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외국인 매수세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 역시 향후에 그 유동성 랠리에 대한 좀 기대감이 살아나고 있다는 점이 가장 좀 큰 좀 이슈가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올 초부터 계속해서 지금 디커플링 양세가 좀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나타나면서 상당히 저평가 메리트도 계속해서 좀 보여왔었던 부분이고요. 그렇지만 최근에는 2,000포인트까지 올라오면서 어느 정도 좀 저평가에 대한 부분이 이제는 좀 없어졌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과연 이제 주도주가 나올 것이냐라는 점이 가장 큰 관건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도 역시 지금 IT 계속해서 지수를 좀 받쳐왔었던 IT가 이제 갤럭시 S4의 그 판매 호조가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 그나마 좀 긍정적이고, 역시 일본 엔저 우려감이 좀 줄어들었다는 점에서 자동차주도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과연 어떻게 이제 주도주가 좀 나올 것이냐가 가장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일 것 같고요. 지금 시점에서는 그렇지만 역시 실적이 받쳐주고 있는 IT 쪽으로의 좀 집중이 좀 그래도 그나마 유효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앞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코스피 지수 지금 2,000포인트에 이번 주 계속해서 좀 안착하느냐 여부를 한번 확인하고서 6월 증시를 좀 대응하는 방법이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2,000석 안착 여부를 확인하고 또 주도주를 찾아보자라는 의견이셨는데요. 자, 끝으로 오늘장 관심 종목 들어볼게요.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 좀 관심 종목은 지금 뭐 지수 지금 방향성도 상당히 좀 모호한 상황이기 때문에 개별 종목 중에서 역시 실적 모멘텀이 있는 종목군에서 좀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인터파크를 오늘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터파크 같은 경우에는 무엇보다 지금 모바일 시장이 계속해서 뭐 성장 속에 있는 상황에서 오프라인 영역도 확대가 되면서 성장 잠재력이 계속해서 좀 부각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뭐 여행 사업과 쇼핑몰 부분에서 매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 자회사들의 실적 호조세를 좀 봐야 될 필요가 있겠는데요. 이제 주요 실적 같은 경우에 이제 브랜드 로열티라든가 임대료 등의 주요 이제 매출로 인터파크는 잡히고 있는데 작년에 이제 자회사라고 할 수 있는 그 인터파크 INT와 아이마켓 코리아가 계속해서 실적 호조세를 보이면서 이익이 계속해서 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도 역시 자회사들의 이익 성장이 가장 큰 모멘텀이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인터파크 같은 경우에는 딱 두 가지 정도를 한번 뭐 들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성장성과 실적 모멘텀을 가장 이제 주가 상승이 좀 원동력이라고 좀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성장성에 대한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모바일 시장에 이어서 이제 오프라인 영역으로 계속해서 확대가 되면서 성장 잠재력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실적 모멘텀이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자회사들의 실적이 계속해서 좀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는 점이 가장 좀 긍정적인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밸류에이션도 주가가 좀 많이 올라오면서 PR 한 25배, 26배 정도 적용을 좀 받고는 있지만 지금 뭐 글로벌 뭐 동종 업체들 뭐 아마존 같은 경우는 200배 이상 적용받고 있고 이베이라든가 뭐 익스피디아 같은 경우에도 한 25배 정도 적용받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 시점에서 뭐 밸류에이션 프리미엄도 충분히 뭐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뭐 시장에 크게 좀 영향을 좀 미치지 않을 만한 종목으로 인터파크 같은 경우에는 실적 모멘텀을 기대할 수 있어서 현재 뭐 주가 8,700원 지금 이하에서 거래되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주가 수준에서 뭐 매수를 하신다면 목표 주가 한 10,000원 정도 잡으시고 손절가로는 한 8,000원 정도 잡으시면서 대응을 하신다면 좀 안정적으로 한번 수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IM투자증권의 정영훈 팀장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현준의 차트미 인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래도 코스피가 2005포인트까지, 2000포인트 완벽하게 안착하는 그림이 나와줍니다. 자, 외인들이 추가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매수가 이어져 가고 있다는 게 굉장히 긍정적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소폭이나마 그간까지 동반 순매수가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이제 서서히 이제 경기 민감주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코스피 종목들, 대부분 종목들, 특히 삼성, 현대, 기아, 모비스까지 해서 상승폭을 주도하고 있다는 것. 자, 삼성전자가 153만 3천원의 상황을 보여줍니다. 꾸준하게 주도 만들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삼성전자 150만 원 아래에서는 참 싸다. 적중하는 것 같습니다. 꾸준하게 관심까지 필요 있어 보이고요. 자, 또 이제 코스닥을 좀 살펴보자면요. 코스닥도 역시나 조금 기관들의 매수, 특히 연기금의 매수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듭니다. 자, 오늘 외국인들과 기관 동시 순매도가 나오지만 연기금은 지금 6억 이상 매수가 들어오네요. 놓지 않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연기금이 지금 이렇게 움직였어요. 코스피에서 2,000포인트까지 계속 샀습니다. 자, 코스닥에서는 제가 보건대 팔았으니까 지금부터 600포인트까지 계속 사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됩니다. 꾸준하게 관심 가지시고요. 연기금은 지금 600포인트를 보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그 점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종목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보유하고 있던 종목이 총 4개인데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종목이 포스코 ICT와 애강리메텍, 유진기업 STI가 있었어요. 자, 포스코 ICT가 어제랑 오늘 급등을 합니다. 자, 스마트 그리드 때문이죠. 그래서 매수가가 7,660원이었는데 이거 좀 오래 들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고가 기준
8,000원까지 올라가서 4.43%, 3% 넘어섰습니다. 목표가 달성 축하드리고요. 자, 애강리메텍은 거의 지금 현재가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홀딩하고요. 유진기업은 제가 반등 기미가 보여서 어제 손절을 치려다가 홀딩을 하고 있습니다. 가지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STI 어제 추천드린 거죠. STI 어제 추천하자마자 목표가 바로 달성했고요. 오늘 오전장 아침에도 목표가 달성해서 더 올라갔죠. 그래서 고가 대비해서 플러스 4.69%까지 지금 목표가를 실현했습니다. 잘 가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제 누적 승수가요. 자, 59전 43승 16패 상황을 지금 보여줍니다. 자, 조만간 60전 되면서 44승까지 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오늘 이 종목으로 말이죠. 자,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 그 STI를 제가 추천드릴 때 참 우리 시청자분들은 급등주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로 급등주를 아예 그냥 목매시고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STI 분봉으로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분봉입니다. 분봉으로 제가 1분봉으로 보여드릴게요.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포인트가 바로 요 포인트잖아요. 이때 제가 추천을 드렸어요. 10시 한 40분쯤이잖아요. 그쵸? 이때 추천을 드리자마자 3,620원에 샀잖아요, 저희가. 바로 그냥 쭉쭉 올라가서 목표가를 달성했는데 너무 이렇게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다행히 STI가 오늘 오전장에 좀 급등을 해줘서 오전장에 매도할 수 있는 포인트가 나오긴 했어요. 근데 어제 같은 저런 현상이 나와준다면은 매도하기 참 힘들어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당장 매수하시더라도 3% 계산하셔가지고 조금 걸어두시는 전략. 저와 함께 호흡 맞추시려면은 꼭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목 많이 보유했을 때가 5종목이었거든요. 걱정하지 마시고서 비중 맞추시고 3%는 항상 유지하시고 말씀드리는 손절가는 좀 지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종목 역시나 STI 같이 급등주 좋아하시는 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하이셀과 세미텍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둘 다 급등 차트고요. 하이셀 같은 경우부터 먼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하이셀 꾸준하게 박스권을 지금 돌파를 어제 한번 시도했습니다. 자회사를 흡수 합병을 했죠. 완벽하게 그냥 합병해 주면서 매출 자체가 뭐 분할되는 게 아니고 그냥 뻥튀기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해서 어제 급등을 했다가 제자리에 다 떨어지고 오히려 떨어졌는데 다시 한번 이런 종목, 보통 이렇게 한번 이슈로 모멘텀을 해서 한번 급등한 종목들 한 번 더 오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열려있는 종목들이에요. 그래서 한번 크게 갈 수도 있고 보통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횡보를 한 다음에 다시 한번 올라갑니다. 자, 하이셀은 이제 뭐 더 이상 밑에 가격인 2,600원대는 빠이빠이인 것 같습니다. 이제 이 가격대 계속 유지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한 번 더 상승해주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관심 가질 필요 있고요. 하이셀은 제가 지금까지 3번 말씀드렸고요. 3번 다 목표가를 도달했던 종목입니다. 그렇죠? 이번에도 한번 지켜볼 필요는 있겠다 말씀드려보고, 자, 그 다음 종목으로는 세미텍입니다. 세미텍 이거 참 재밌는 종목이에요. 어제 제 고객님 중에 한 분이 다른 방송을 보시고서 그 방송에서 왜 전화로 그래프만 보여주면서 종목은 안 가르쳐주고 왜 전화만 가르쳐주겠다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걸 보고서 연락을 주시더니 이게 뭐냐 해서 제가 그 사진을 찍어주셨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이거 세미텍입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세미텍을 살펴보니까 또 급등 또 차트가 또 나와줍니다. 그래서 근데 제발 부탁드리는 것은 전화 그런데 하지 마십시오. 그냥 이 방송 계속 보십시오.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전화해서 그거 한 10분 동안 전화 드리면은 몇만 원 날아갑니다, 여러분. 굉장히 비쌉니다. 절대 하지 마시고요. 차라리 계속 차트 미인줄 보시라는 말씀 드려볼게요. 자, 세미텍 이 종목 역시나 급등 차트 전야의 흐름을 보여줍니다. 꾸준하게 반등 가능성이 있는 높은 종목이고요. 역시나 박스권에서 지금 딱 고가가 한번 상승한 이후에 쉬어가고 있는데 반도체 업황에 대한 그 기대감 가지고 있는 종목이에요. 한 번 더 레벨업 할 수 있다. 오늘은 쉬어가지만서도 한 번 더 갈 수 있는 종목이라 말씀을 드려보고, 이 종목이 한번 올라간다면은 크게 급등할 수 있는 끼가 있는 종목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하이셀과 세미텍 중에 저는 오늘 하이셀을 열었습니다. 자, 하이셀 2,870원입니다. 현재가. 현재 하이셀은 3전 3승입니다. 2,870원에 매수를 하시고요. 3% 노리고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절가 자체는요. 정말 제가 짧게 잡겠습니다. 손절가 집중하셔야 됩니다. 2,850원 꿰버리면요. 그냥 바로 매도 치세요. 지금 현재가에서 마이너스 1%입니다. 2,850원 손절가 잡고요. 목표가 플러스 3% 잡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이셀 말씀드렸고요. 이 종목 역시나
한번 3% 노려보고 하이셀에 대한 거 4전 4승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선진의 차트미 인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중국 증시 출발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내수 부진을 이유로 국제통화기금과 OECD가 성장률을 대폭 하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시장에 반갑지 않은 소식이 될 텐데요. 출발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내용 때문에 증시가 상승폭을 축소하면서 장 마감하는 모습이었었는데요. 오늘 중국 본토지수 약보합권의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상위 종합주가지수 0.02% 하락한 2323.57포인트의 장 움직임 보이고 있는데요. 시장에서의 관망세가 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계속적인 상승 매수 물량들은 좀 이어져 나가지 못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 위안화 절상으로 인해서 3분기 항공업계 수익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항공 관련주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이러한 흐름세 속에서 대부분의 업종들 중국 본토지수가 최근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시장에서의 상승률이 조금씩 확대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A주에 대한 계좌 개설수가 10만 개를 돌파하면서 지금 4주 연속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투자 심리가 좀 위축되었던 부분이 좀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만큼 이러한 흐름세가 당분간 좀 이어져 나갈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식품 가격은 5주 연속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소비자 물가지수가 안정세를 나타낼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이러한 지표 개선에 대한 기대감 또한 커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전일 IMF에서 발표했었던 중국의 GDP 성장률 7.75%로 인하한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이러한 부분이 시장에서 좀 부담이 되었지만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는 만큼 오늘 중국 본토지수 견조한 움직임 좀 이어져 나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상해 종합주가지수 오늘 2,350선을 돌파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가운데 2,300과 2,350의 박스권 기조 당분간 이어져 나갈 확률이 높다고 보시면서 시장 접근하셔야겠습니다. 이렇게 중국 증시 출발 분위기까지 들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팀장이었고요. 자, 오늘 시초가 공략주였던 BH 흐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추천 이유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네, BH 신제품 라인업에 따른 수혜가 전망된다라고 말씀하셨죠.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수혜주로서 실적 호전 및 저평가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다. 역시 기관의 매수세가 긍정적인 종목 BH 오늘의 시초가 공략주였습니다. 현재 흐름을 살펴보면요. 현재 주가는 1.4% 정도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초가가 2% 오른 14,200원에 출발하게 됐는데요. 이 장중에 4% 이상 뛰면서 14,500원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좀 상승폭을 줄여주면서 14,100원대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난 월요일이었죠. 기관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현재 주가는 꾸준히 5일선을 타고 위로 상향 위쪽으로 오르고 있는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BH 매수가는 오늘장 시초가였고요. 그리고 목표가가 15,000원, 손절가는 13,000원 제시하셨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대응 전략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지수가 2,006포인트 상승폭은 5포인트 정도 키우고 있습니다. 반면 코스닥 지수는 마이너스 1포인트 정도 하락한 584포인트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모든 순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